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롬 TV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 제한 조항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국민이 교통사고 또는 산재사고 그리고 폭행사고 또는 상해사고 발생을 하여 다치거나 이제 죽게 되면은 다친 경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수납하지요. 이때 진료비가 발생을 하고 우리 국민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또 심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한다면은 우리 국민은 실업의 위험, 그리고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재정적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이때 국민은 사회 보장보험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이제 케어를 받게 될 텐데요. 사회보장보험에는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지요. 하지만 그 보험에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그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데요. 수급권자인 국민으로서는 난처하게 되지요. 엄청난 병원 치료비와 중증의 장애가 남거나 사망 시 본인은 물론 그 피부양 가족들이 경제적 위험에 놓이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우리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이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라고 이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갖다가 한번 봐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보면은 수급권자, 국민이죠.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가 그 원인이 되거나 또는 국민이 수급권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산재법에는 제37조 2항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산재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계와 같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고의로 내는 사고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우연성의 결여라 하는 것은 보험이 지녀야 할 사회성, 도덕성, 공공성에 중대한 훼손이 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징벌적 목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데요.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는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급권자인 국민에게 징벌의 수단으로 기능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위법한 행위를 한 그 수급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이 보험 재정의 건실성과 보험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
급여를 제한하겠다라는 취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상기 제한 규정에도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범죄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범죄 행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고요. 이 과실범에는 중과실에 의한 것도 있고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까지 포함하는가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가 발생 시에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급여 제한한다면은 이 중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와 경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동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여러 판결례가 집적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급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하고요. 특히 교통사고와 산재보험, 교통사고와 건강보험이 경합하는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라는 사정만으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기계적으로 보험급여 제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판결 사례를 통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음주운전 사례, 그리고 주황선 침범 사례, 그리고 신호위반 사례, 그리고 무단 횡단 사례, 그리고 고의 폭행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언급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많지요. 전날 과음하였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술 기운이 체내에 남아있어 이 추운 겨울날 이른 새벽길에 출근길에 음주 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7%였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다리 난간 충돌 후에 교각 아래 추락하여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고에서 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행위인데 산재법상 근로자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서 이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사례입니다. 우리 법원은 오로지 교통사고 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적용을 하려면은 오로지 음주운전이 보험사고 발생에 오로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되어야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원인과 음주운전이 경합된 사고라고 보아야 되고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원인은 음주운전이라기보다는 빙판길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위험 범위 내의 사고에 해당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에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유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침범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반대편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이런 경우에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하였기 때문에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행위고, 이러한 경우에 산재법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해당이 되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수사기관은 이제 경찰이죠.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하였다는 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중앙선 침범을 한 원인. 예컨대 갑자기 도로가에서 뭐 동물이 튀어나와서 중앙선을 넘었다 라든가 이런 어떤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경찰서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하였다는 점 고려하고, 근로자의 이 사망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요.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시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던 사례입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한 것은 맞지만 중앙선 침범을 한 원인이 졸음운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